안녕하십니까. 진도 현장에 다녀왔던 진현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는 현장에서 보았던 그대로, 들었던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제가 진도에 18일 날 내려갔고요. 민간 다이버들이 들어갔을 때 산소 탱크가 없으니까 조금 지원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사비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오는 20날 새벽 5시까지는 전혀 국가에서 지원한 건 어떤 거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민간이었습니다. 잠수부, 자원봉사 모두가 다 민간이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하고 있다는 소리가 정부에서 모든 걸 지원하고 있다, 모든 걸 지원해라라는데 유육 대표가 전남 해양경찰청장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첫째, 이미 포기했습니다. 시신만으로 훼손되지 않게 해달라. 둘째, 실시간 방송을 해달라. 셋째, 생명선줄을 만들게 해달라. 동아줄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남 해양경찰님께서. 그게 제가 보았던 택목항의 현장입니다. 한 엄마는 말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그냥 애들 부패는 안 됐으면 했다. 띵띵 시신 들고 그러지 않게 빨리 꺼내줬으면 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새끼 품어주고 보내줘야지. 엄마가 어떻게 그냥 보내. 안전한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 암덩어리라며 쳐부셔야 할 적으로 취급한 대통령 덕분에 돈벌이를 위해서는 온갖 안전장치도 다 무시한 악덕기업 때문에 세월호는 침몰했습니다. 단원고 엄마들의 절규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네, 카페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반민특위 제3회 광주 역사기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사기행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월 17, 18, 1박 2일로 진행이 되고 17일 날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망월동도 가고 올해는 이제 박한윤 선생님도 함께 오셔서 좋은 강연도 해주시고 또 체험 행사도 많이 참여할 예정이니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신사동 예술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3시에 신사동 화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이것도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휴, 이 세월호가 침몰 사고가 난 지 지금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100명이 넘는 실종자가 있어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죠. 네, 아니 그날 사실 당일날 전부 전원 구조를 의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일이 하루 이틀 이렇게 되면서도 전 정말 한 명도 구조를 못할 거라고는, 아무리 이 나라가 정신이 나갔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은 구조를 못할 수가 있나. 지금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진짜 매일 거의 다들 비슷하실 텐데 주변 분들도 그렇고 그 2주 동안 거의 매일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울고, 보통 이제 뉴스보다는 보통 트위터나 뉴스보다 보면 화가 나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뉴스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트위터나 아니면 뭐 이상우 기자의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데서 전해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분노와 슬픔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울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다 울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는 이제 노원구에 그 구청에 분향소를 마련을 했더라고요, 오늘부터. 그래서 거길 갔는데 그 앞에 섰는데 갑자기 진짜 또 눈물이 막 울컥 막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전 국민이 시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이제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가 더 국민들의 염장을 막 지르는 거예요. 저는 예견을 했어요. 오바마가 온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분명히 옷이나 골라 쳐입고 가겠지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정말 몇 시간도 안 돼서 하늘하늘한 하늘색 옷을 입고 진짜 지금 대한민국은 일반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미개한 국민들조차도 꽃치마를 못 입고 다니는 그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하늘색 옷을 입고 나가서 방긋 웃으면서 묵념도 오바마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막 눈을 뜨고 있고 웃으면서 실실 쪼개고 있고 이런 모습이 방송에 노출되는 거 보면서 저 너무 이 사람한테 이 일이 별게 아닌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막 너무 들고 너무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오늘도 이제 사과 아닌 사과 늘 그래요. 저는 이것도 예견했습니다. 국정원 뭐 대선 개입 있을 때 윤창중이 그랬을 때 언제나 몇 초 사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저는 걱정을 했어요. 대통령이 정말 이런 국민들의 이런 마음 때문에라도 떠밀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국민들이 또 속아 넘어가면 어떡하나. 전 그렇게라도 할까봐 오히려 그런 걸 걱정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국무회의에서 정말 진심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는 무엇을 사과하는지 누구한테 사과하는지 뭘 반성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과를 정말 단 몇 초 만에 진행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여자는 정말 대통령 자격이 없구나. 뭐 자격 없는 거 뭐 한국에서 뭐 대통령 자격이 돼갖고 대통령 됐던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총리가 사퇴한다고 그저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틀 네. 전에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퇴하면서도 사과를 한답시고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정부 보고 도의적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도의적 책임을 넘어섰거든요. 도의적 책임, 정책 책임을 넘어서서 이제는 300명의 국민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잖아요. 구하지 않았는지 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의 그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총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게. 그런데 그 죄인 된 사람이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국민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야. 저희 정부가 살인범입니다. 정부가 살인마입니다. 이렇게 살인마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국민들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 사퇴를 한대. 뭐야? 그러면은 죽어간 국민들에 대한 이런 건 없고 그 대통령 자기가 모시는 오직 한 분의 명예와 그분이 느낄 부담 이것 때문에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도록. 대통령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에요. 너무 국민이 뻔뻔해요, 죽어가고 그 있는데. 네, 너무 뻔뻔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조차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조차도 못 받아들이고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의자에 앉아서 보면서 읽으면서 단 몇 분 만에 다 해버릴 수 있는 사과를 왜 2주일이나 지나도록 보름이 다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참은 것입니까? 그렇게 쉬운 사과라면. 그리고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할 사과를 아침에 합동 분향소 갔잖아요. 네. 합동 분향소 가서 딴 사람들 일반인들 다 못 들어오게 쳐맞고 자기가 가장 먼저 네. 방명록 쓰고 합동 분향소에서 분향했잖아요. 분향할 때 또 한 아주머니 또 일반인 다 막았는데 그 아줌마만 왜 들어간 거야? 거기서 사진 찍었잖아 또. 네. 계속 졸졸 따라다니게 하고선 그 사진은 또 두 손 꼭 잡고선 일반인 이거 하는 것까지 또 다 나왔어. 국민들이 그렇게 차단하고 막 이랬는데도 이 아줌마가 계속 따라다니고 결국 일반인들 다 맞고 했는데 그 사람 유가족으로 보이는 사람과 뭐 사진을 찍었다며 위로한 사진 찍었다면 정작 어떻게 했어요? 유족들은 막 욕하고 유족들이 막 신발 던지고 항의하고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조화조차 대통령이 보낸 조화조차도 결국 퇴출됐잖아요. 합동 분향소에 있지 못하고 퇴출됐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잠시 뒤 국무회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과를. 저는 정말 정치인이라면
쇼맨십도 필요한 건데 적어도 전 박근혜가 너무 싫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말 더욱더 지금보다 고립되고 국민들이 미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억장이 무너지는 부모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쇼맨십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쇼맨십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인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인 거지. 아니 왜냐하면 여기는 계산이 됐어. 뭐냐면 이거야. 지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삼보일배를 하고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해도 우리 이 국민들의 이 유가족의 슬픔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쇼로 보일 거니까 나는 당당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예전에 대선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전에 대선 기간에 있잖아요. 네. 보좌관 하나가 죽었잖아. 과속하다가. 그때 박근혜는 오늘 300명의 우리 국민들이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데 생중계되면서 수장당하는 이 상황에 박근혜 씨보다 훨씬 슬퍼했어요. 매일매일 거의 촛불 집회 하셨죠, 선님은. 네, 그렇죠. 네, 촛불에 나가셔서 계속 이제 아이들의 넋을 위로하시고 진짜로 이렇게 선님이 가서 이렇게 매일 아침 밤마다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의지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거에 너무 개탄스럽고 제가 어제는 이제 학생을 만나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세월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슬프지 않니? 너무 아이들이 너무 선생님 너무 힘들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뉴스도 안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개념이 없는 애가 있나 대학생이 그래서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랬더니 어차피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는 짜증나서 뉴스도 보기 싫고 그렇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 눈물이 찍 나오더라고요. 나는 근데 국민들이 이런 그 회의와 환멸과 있잖아요. 패배감. 우리가 아무리 발악해도 저들이 쳐놓은 위도와 경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이것이 지금 그래서 저는 꼭 이걸 진상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그물에 걸려버린 저 한 마리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패배감을 어떻게 하냐고. 정말 나는 진짜 공중파 방송 보면 정말 이 쓰레기들이 기자가 된 건지 기자가 돼서 쓰레기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런 수준의 정말 앵무새 역할만 그렇게 할까? 근데 그나마 대한 언론이 있으니까 대한 언론들이 일파만파되고 거기에 계신 희생자 가족들이나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사실 예전에 맨날 고발 뉴스나 팩트 TV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었겠어요? 아프리카 안 보고 있었겠지. 그 사람들도 MBC, KBS 보고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이런 사건을 딱 접하고 보니까 이거 대한민국 언론 주류 언론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러면서 진실 찾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또 그분 또 만만치 않은 분 버스비 80원의 주인공 정몽준 씨의 아들이 우리에게 미개한 대한민국이라고 했나요? 네, 미개한 국민들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했으면 괜찮았는데 예, 실종자 가족에게 한 거죠. 네, 미개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제부터 세월호 기사가 정말 많이 없어졌고요. 공중파에서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오늘부터 갑자기 북한이 사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것도 미사일도 아니고 뭐 바다에다가 총을 50발 갈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피해야 하고 우리는 뭐 자주권을 뭐 지켜야 한다는 그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여론이 또 북풍으로 그러니까 색깔론으로 잠재워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사실 이제 총리 사과도 국면 전환 시키려고 한 건데 역풍 맞은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과 그
그러니까 바다에서의 한미 합동 훈련을요 1년에 한 25회 정도 해요. 그것이 사격 훈련이든 해상 훈련을 25회 정도를 해요. 그럼 한 달에 2차례 정도씩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합동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합동 훈련 때문에 이제 뭐 많은 이제 항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항행 경로가 바뀌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 남과 북이 다 공이 군사훈련 굉장히 많이 해요. 군사훈련 많이 하는데 이것이 국면 전환용으로 유효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유효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스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사소한 사격 훈련일지라도. 근데 물론 이제 남북 관계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3분의 2는 북한 요구를 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가 완전 뒤집어진 건데 북에 대한 막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더 긴장을 고조시키긴 하겠지만 정말 남과 북 모두가 다 군사훈련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군사훈련이 많을 때 이런 뉴스를 뒤집기 위해서 북의 어떤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지금 국민이 300명 죽어가는데 북의 체룡회가 숙청이 됐네 안 됐네 이런 거를 뉴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거 분석을 왜 뭐하러 하고 자빠졌어. 국회에서 지금 철도 요금 인상했죠. 예, 거기다가 9,300억 방위 분담금으로 미국한테 갖다 주기로 합의했죠. 국회 선진화법 9,200억인가요? 물 통과시키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거 저 뉴스에서 본 적이 없어요. 다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봤어요. 이런 마당에 이런 걸 다 통과시켜 놓고 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체룡회요. 체룡회가 숙청됐을지도 모른다고 북에서 전해 들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몇 번이나 봐야 되는 건지. 그 주요 뉴스를 자막으로 지나가는 거야. 세월호 관련해서는 자막이 지워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독 보도라고 해서 교신 기록 2분 30초가 날라갔다고. 이거 YTN에서 보도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또 사라졌어. 뭐야 이거 진짜. 그래놓고서 어제 나왔잖아요. 보도 지침. 네. 이거 보도 지침 독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독재가. 그쵸. 전두환 때 했던 짓이에요. 뭐 박근혜가 왜 독재냐고? 막 이러시는 분들 아직도 막 그런 더 분들 황당한 있는데. 건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세월호에 관련된 유언비어나 이런 거를 단체 카톡이나 친구들한테 퍼뜨리다 걸리면 벌점을 주겠다고. 저는 이제 그 뉴스 중에 뭐 이런 건데 이제 공무원이 유가족들 내지는 실종자 가족들과 1대1 전담 마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마치 감시야 감시. 마치 정말 모든 애로사항을 정말 1대1로 해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좀 마음 쓰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라는 정부의 뭐 계획과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차단시키려고 하는구나. 또 여기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그냥 딱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천안함 때 그 사람들 진짜 언론에 하나도 노출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탈북자들 와서 1대1 전담마크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우리 그 희생자 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서 사법경찰이 안 그래도 전담마크 하고 있었어요. 그 체육관에 수두룩한 사법경찰들이 동향보고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후에만 이 사람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딱 나자마자부터 정말 잠재적인 폭도로 봤어요. 실종자 가족을. 그리고 동향보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향소가 설치되는데 우리 이제 조문을 하잖아요. 네. 범죄자로 본 거지. 방명록을 관계기관이 왜 봐? 그러니까. 거기 왜 앉아서 방명록에 누가 와 있는지 그걸 왜 보고 있냐고 그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잖아요. 사복 형사들이 잠복해서 녹음기를 들고 체증을 하고 있는. 말 다 한 거죠. 심지어는 어버이연합 그 아저씨들이 가가지고 종북 척결을 거기다가 차량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이번에 분명해진 거는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병자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제 또 그거 말고 그 한미 정상회담 했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부님이 얘기했는데 오바마가 먼저 제안을 해서 뭐 합동 묵념을 하고 그 학교에 목련 것을 전해주고 성조기 모양의 그거 기념 그거를 뭐 또 주고 정말? 그랬다고 하는데 왜 그 과정에서 오바마가 그 전에 가서 일본에서 자위대법 통과에 대해 헌법 개정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어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온과 동시에 뭐 그 전부터 나왔지만 한미일 간의 군사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한국도 대단히 긍정적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쉬운 거지. 우리를 정말 몰살시키려고 얘는 왔구나. 그러면서 어디서 묵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수십만을 죽인 일본이야. 일본으로 얘기하자면 세월호의 또 몇 배의 그 악행을 한 정말 민족의 철천지 원수잖아. 막 이렇게 표현하죠. 해방이 됐을 때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배를 폭파시킨 곳이라고 그곳이 그 나라가. 우키시마오. 근데 그 자위대를 합법화시켜서 결국은 무엇을 원하고자 하는가는 결국 지금의 이 북한 얘기 나오는 것도 이 정세와 안 맞지만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과 안 맞는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은 300명이지만 내일은 8,000명이라고요. 8천만 명이라고. 네. 이걸 지금 왔다고요. 그래 나는 진짜 그걸 환영하고 있는 그 대통령의 모습. 합동 분향소 앞에서는 국민 앞에 군림하고 있고 정상회담 앞에서는 오바마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대통령의 사진들도 비교하면서 지금 페북이든 트위터든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래요. 적어도 자존심은 있어야지. 아무리 댓글 대통령이 됐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한미연합사도 이번에 한미연합사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 정상이 간 거잖아요. 굳이 정말 이 나라가 거의 국상이잖아요. 국상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옛날에 뭐 왕 하나가 죽은 거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300명이 넘는 우주가 없어졌는데 청소년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를 굳이 그렇게 한미연합사가 전통이 그렇게도 오래됐는데 한 번도 어떤 대통령도 같이 한미 정상에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꼭 거기 가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야 하는가. 이거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안보 얘기하나. 저는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당장 300명의 국민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구하지 못한 정부가 5천만 명 국민을 전쟁터에서 어떻게 지켜. 못 지켜. 그러니까 3일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전쟁 고조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오바마가 한국에 와서 조의를 표하고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했지만 막상 그 얘기를 하는 그 시점에 미 해군 함대는 세월호 사고 현장에 없었어요. 없었고 그나마 이 함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세이프가드라고 구조함을 또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바마가 구조함 보내줬고요. 지금도 주변에서 뭔가 떠 있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립 서비스야. 그리고 미국은 자기 불편하면 언제든지 버리는 사람들이야. 버리는 나라라고. 우리는 그걸 역사적으로 다 확인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퍼줘. 그래놓고 이번에 또 오바마가 국세를 갖고 왔잖아. 아니 뺏긴 거 찾은 게 무슨 대단한 한미동맹의 과신이냐. 아니 지금까지도 작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잖아. 남의 나라 와가지고 문화재 훔쳐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훔쳐간 작물 보관하고 있어놓고서는 그거를 주면서 그걸 뭐 대단한 선물인 것처럼 있잖아. 참 앞으로 도둑들도 진짜 뻔뻔할 것 같아. 이걸 주면서 한국을 정말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이걸 선물로 갖고 왔다는 거야. 말이 돼? 내가 너 우리도 뭐 줄 거 없어? 너무 존경하면 막 뭐 훔쳐갖고 갔다가 나중에 주면 되는 거야? 나 진짜 이걸 뉴스라고. 그러게요. 오기 전부터. 우리도 뭐 없냐고. 미국에서 뭐 훔쳐온 거 없어? 참. 하나 쥐어줘 보내지. 저는 진짜 아니 전 국가적으로 하나 있지 않아? 아니 전 한반도 차원에서 푸에블로. 그렇구나. 그걸 줄 수가 없네. 그건 우리한테 없잖아. 우리한테 없지. 일단은 세월호가 묻은 것 중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더 얘기하고 가야겠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사실 이명박이 임기 말에 국무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리고 땅 통과하려고 했는데 전 국민의 이제 반발로 해갖고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쏙 들어갔어요. 좀 쏙 들어갔는데 대신해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한미일 정보공유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대. 한미일이. 한미일 MOU를 체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한일 군사부 정보 보호 협정은 국회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이 양해각서는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똑같은 내용인데 가는 거지. 이거를 꼼수를 써갖고 지금 한미 그 정상회담 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얼렁뚱땅 또 세월호에 묻혀서 간 거죠. 물론 세월호에서 가장 큰 거는 놈들이야. 물론 세월호 때문에 묻힌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때 장애인들 고속버스 터미널에 체류액 맞는 거 보셨죠? 그거 하고 뭐 삼성 뭐 SDS 또 화재 이것도 뭐 인재죠. 이런 거 난 거랑 이런 거 많이 묻혔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역시 세월호가 구조한 남재준이죠. 남재준. 15일 날 사과하고 그게 사과라고 정말 어떻게 사과를 하고 하나같이 그런. 걔는 평생 사과 안 해봤을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남재준 하나를 구조했어요. 그래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이런 것들이 쏠랑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세월호 이 과정에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됐던 유우성 씨나 원세훈 집에 화염병 던진 그 청년, 예, 그 청년도 둘 다 무죄가 됐어요. 간첩죄도 그렇고 화염병 투척, 방화죄도 그렇고. 이 두 분이 무죄가 됐다는 건 국정원이 유죄라는 거죠. 그죠. 최소한 무고죄죠. 최소한. 근데 너무 하여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배상을 할까요? 세월호는 또 어떻게 할까요? 세월호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 성금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 무슨 호죠? 금양호 때도 이제 그때도 언딘이라는 그 업체가 들어가서 구조를 했다고 하는데 구조가 아니라 인양이죠. 했는데 그때도 국민 성금 많이 들어와서 국가에서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거를 지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 사실 이게 지금 기부를 하면 뭐 딱히 어떤 대책본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재난대책구호본부 같은 국가기관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는 거기다 쓰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쵸. 도대체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천안함 유족들한테 우리가 이 ARS에 전화해가지고 불쌍하다고 그 장병들 죽어서 불쌍하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화해서 2,000원, 3,000원, 5,000원, 만 원씩 그 낸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 정말 이명박 그 정권에서 하수인하던 것들이 그 천안함 유족회 그 맡아가지고 감투 쓰고 배 위에서 파티하고 그 돈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양심선언이 안 나와. 진짜 문제야. 천안함 그래서 천안함이 340개 분향소가 있었어요. 국가가 각 터미널과 역에다가 다 했어요. 맞아요. 46명이었죠 그때. 근데 340개 분향소를 하고 버스마다 그 지금도 3월달이면 달고 다니잖아요. 서울 시내 버스들이 달고 다녀요. 근데 세월호는 전국에 17개 분향소 설치했잖아요. 설치하지 말라는 공문도 나왔었다면서요. 그럼 부정은 본인들이 이제 설치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다. 이러면서 부정은 했는데 정부가 슬픔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슬픔을 조정하려고 해. 국민들의 이 슬픔이 혹시나 넘쳐서 분노가 되고 혹시나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봐 선장 개인이 아니라 정부한테 돌아갈까 봐 슬픔을 조절하려고 해. 그게 바로 분향소를 최소화하고 이게 정말 전 국민의 이 슬픔과 분노에 찬 일인데 천안함 때보다 정말 더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됐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방송을 내보내질 않나. 전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진짜 뭐가 들어있나 너무 궁금해요. 네.
아니 그런 극단 정신이니까 보험금 계산해주고 있지 첫날부터. 지 애비애미 죽어도 그렇게 할 건가? 좀 궁금합니다 진짜. 진짜. 저는 국민들의 분노는 지금 폭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벌써 뭐 박근혜 정권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전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진짜 분노되는 게 이런 시기에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곳에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예. 도대체 세월호 사건이 나고 전 안철수 김한기 씨 얼굴 그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는 뉴스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하라 그랬으니까 사과했으니까 네 이러겠는데 안철수 씨랑 김한기 씨가 그랬잖아.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총리가 할 게 아니라고. 사과했으니까 이제 네 이러면 되는 건 할 말이 없어져. 정치가 없어. 근데 나는 여기서 더 막 그런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와중에도 새누리당 경선 때문에 자기들끼리 돈봉투 뿌리다가 지금 몇 곳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돈봉투, 폭탄주, 뭐 골프, 행가래 막 난리 났어. 난리 났는데 오늘은 또 이제 포항에서도 1,000만 원을 돌린 거야. 20만 원씩 넣어서. 진짜 뜨거운 거야. 진짜 이렇게 돈의 나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꼬라지를 보면서도 돈지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썩어빠진 돈 정치인들 정말 얘네들을 완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걸 보면서 우리 정말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걸 잘 타고 가서 또 길 지나가다 지갑 주순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이 있을까 봐. 닥치고 있으면 당선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하는 건 정말 필요하지. 근데 이거는 정말 정치가 아닌 거지.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됐어요. 진짜 안철수 정말 김한길 정말 문재인 씨라도 나와서 땅을 치면서 울면서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함께 사과하고 이랬다면 국민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동조를 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국정조사권 발동하라고 국정조사권 발동해서 야당이 쟤네랑 같이 하면 종북 빨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생각하니까 야당이 정치 행보를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근데 누구라도 정말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동행보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똘똘 뭉쳐서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은 실종자 가족도 빨갱이로 몰리는 판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빨갱이를 양산하는지 우리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진상규명 안 그러면 누가 하냐. 국회가 국정조사권 발동해야죠. 해경이 해? 해경이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 해경이 가장 큰 용의자인데. 참, 나 진짜. 까면 까는 대로 나오는 양파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알고 싶지만 진실을 알고 싶지만 너무 아픈 그런 진실이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서울 정도예요. 네, 근데 마주해야 돼. 마주하지 않고 비껴가면 정말 얘네들의 정말 이 포악한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이 합동수사본부라는 이곳을 통해서 진상규명은 사실 초반부터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그냥 당연히 압수수색 당해야 하고 당연히 압수 당해야 되고 당연히 국민 앞에 까발려줘야 될 것들이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 압수수색이라는 부분 정말 국민을 구조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전격적이지 못했잖아. 근데 다른 곳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전격적이다라는 게 비교당. 예, 부녀자가 속옷만 입고 있던 예, 갓난아이가 울고 있던 무조건 쳐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번에 무슨 그런 유언비어 유포했다고 해서 그 홍모 씨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실제 그 현장에서 그분이 진짜 뭐 잠수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별 틀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유언비어는 아닌 거잖아. 아니 정부가 보도하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훨씬 사실에 가까운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구속을 그렇게 번개와 같이 했어. 그래놓고서는 뭐 그 선박 회사나 이런 것들은 카카오톡이나 일주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교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압수수색도 언론을 대동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지. 그리고 해경은 압수수색한다고 하루 전날 얘기해주면 어떡해. 나도 그렇게 해. 앞으로 압수수색하면 그 하루 전날 나한테 통보를 하고 들어오든지 하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애들이 정말 이렇게 속보이게 은폐와 조작, 은폐와 조작으로 근데 정권 가는 거야. 실수할 수 있어요. 무능할 수 있어. 근데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거 자꾸 하면서 거짓을 키우면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내일은 하늘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언제든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고를 방지하고 또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한 수습 과정, 대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의 상황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온건한 구호로 우리 국민들이 내각 총사퇴 이미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는 나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있잖아요. 당연히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될 사안인데 또 마침 장관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 와중에 기름을 붓는 짓거리들을 하나씩 했잖아. 또 돌아가면서 어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장관들 책임 묻다 보면 어차피 내각 총사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하고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사실은 국민들 열받았고 지금 국회 해산도 하라고 그럴 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국적이고 중립적인 내각 구성 다시 해서 이것을 진상규명하려면 현 정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책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진상규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립내각 구성해라. 국회는 국정조사권 발동해라. 라는 것이 우리 요구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 왔다고 3시간 동안 구조가 지연됐고 해수부 장관 간다고 6시간 동안 지연됐고 어제 YTN에 갑자기 뛰어나와서 말씀하신 그 민간 잠수부 얘기에 의하면 잠수부 투입돼야 되는 순간에 장관님 오셨다며 격려사 들어야 된다고 모이라고 했다잖아. 그 사람 특전사 출신이에요. 특전사 출신이면 정치적으로 엄청 보수적이야. 그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흥분해서 지금 아이들이 숨이 꼴까닥꼴까닥 넘어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기자회견실에 이것저것 볼 것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도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방송에서는 500명, 700명의 잠수부가 투입됐다고 했어요, 계속. 근데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방송사 중에서 헬기도 띄우고 다 지금 보여주고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까지 보여줬던 그런 언론에서 그 500명, 700명의 잠수부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언제나 1명, 2명이 들어가는 영상. 그래요. 500명, 700명이 투입됐는데 또 그렇게 못 구했고 창으로 애들이 창을 깨려고 막 의자를 휘두르는 모습이 보일 정도의 이런 건데도 못 구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500명, 700명을 투입하지 않고 거짓말한 건 제일 나쁘고 투입을 했는데도 이렇게 구조를 못했다는 거는 또 현장에서의 지휘의 난맥상이 있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도 정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신상철 선생님도 오셨지만 구조라는 게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만이 아니잖아. 악조건 속에서 하라고 하는 게 구조인 거지. 근데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물살이 세니 어쩌니 이런 식의 보도만 하고 있는 거죠. 뭐 조류가 가장 강한 시기래느니 어쩌대느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해 볼 거는 하여튼 재난이 닥치면요.
이게 예기치 않게 있잖아요. 정권의 위기가 일파만파로 될 수 있는데 재난이 오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어요. 이걸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야겠다. 특히나 이제 민심에서 많이 이반돼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런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도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지만 15일 날까지 그 남재준 막 이 국정원 관련해 갖고 하여튼 이 정부가 1년 내내 이 부정 시비에 계속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부정과 조작.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 세월호 사건이 딱 나면서 이거를 보다 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막 뭐 어딘 뭐 이렇게 해서 막 돈으로도 막 걸리고 설키고 이런 게 있으면서 더 발걸음이 더 느려졌지만 충성 경쟁도 있었을 거예요. 각 부처에서는. 그렇지. 우리가 구했어. 그리고 다 구할 거라 생각해 놨으니까 언론은 전원 구조라는 속보를 이미 써놓은 거예요. 엠바고를 걸어놨을 뿐인 거야. 얘는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한 국민들도 거야. 그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만 해도 세월호가 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하겠고 정말 운이 없어서 몇 명 떠내려가거나 이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해경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한 거지. 만만하게 생각한 건데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날 5시까지 300명이 넘는 승객이 배 안에 침수되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부와 고위급들 대통령부터 해서 아무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듭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배 안에 있는 그 상황 보고조차 되지 않은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극적인 어떤 장면을 연출해서 이것을 이 위기에서 구조하는 이 정부의 탁월한 능력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이런 게 또 있었겠죠. 그리고 물론 이것이 비극적으로 끝나면요. 비극적으로 끝난 대로 또 뭔가 만들어내고 싶어요. 이게 역사 속에서 독재가 늘 저질렀던 일입니다. 요즘 나 어젯밤에 15분 동안 그 아이가 동영상 촬영한 거 있잖아요. 아빠가 그걸 이제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이거 모든 국민들이 공유해야 할 거라고 하면서 난 그거 보고 정말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못 이루겠는 거야.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부부도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하루 동안 있었던 SNS나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아니 그 아이들이 그 천진남 있잖아요. 천진남. 저는 이런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내놓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폐기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아이들을 구했을 때 그 핸드폰을 같이 가지고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래요. 그래도 왜냐면 요즘 메모리 카드가 나중에 이게 재생이 된다니까. 네, 참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애들은 진짜 매일매일 달고 있거든요. 안 찍었을 리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10명이 있었다면 8, 9명이 찍었을 거예요. 그 증거를 얼마나 은폐하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단 며칠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살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게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 정부의 무능한 대처 때문에 결국 결정적 살인은 정부가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휴대폰 하나 나올 때마다 어디다 갔다가 진짜 받고 싶을 거예요. 적어도 분명히 하루 이틀은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건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에어 무슨 뭐라고 하면서. 그래요. 행복한가 스포츠 신문의 뉴스를 보며 시국을 논하시는 그대 그래 거기에도 어린 인류의 살해 기사는 있어
그대 행복한가 보수 일간지 사설을 보며 정치적으로 고무받으시는 그대 그대 그래 거기에도 점심 굶는 어린애들 얘기는 있어 그대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우리 종루가 그 애들을 굶기고 죽이는지 정말 알고 있나 알고 있나 그대 행복한가 시장 개방 자유 경제 수입 식품에 입맛 돋으시는 그대 그대 그래 거기에도 칼로리와 땀 냄새는 있어 그대 행복한가 주한미군 기동훈련과 핵무기에 고무받으시는 그대 그래 거기에도 평화와 인도주의의 구호는 있고 말고 그대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우리 종루가 그것들의 희생양이며 표적이었지 정말 알고 있나 알고 있나 그대 행복한가 거듭나는 공화국마다 그 세깃발을 쫓아 행진하시는 그대 그래 거기에도 민족과 역사의 거창한 개념은 있어 그대 행복한가 막강한 공권력과 군사력에 고무받으시는 그대 그래 거기에도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 무엇은 있지 그 무엇이 그래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우리 종루가 그것들의 대상이며 주인인지 정말 알고 있나 알고 있나 그대 알고 있나 끊임없이 묶여 끌려가는 사람들을 매도하시는 그대 그래 거기에 그들을 가두는 법전과 감옥이 있지 법전과 감옥이 그대 알고 있나 노동하는 부모 밑에 노동자로 또 태어나는 저 아이들 그래 저들은 결국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나 알고 있나 그대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그대 알고 있나 정말 알고 있나 그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